어느 늦가을 오후 유난히도 헬스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점점 두꺼워지는 5단에 감추어진 체지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까?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헬스장 구석 한편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운동 세계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는 다소 특이한 운동 루틴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 사람의 비법은 뭘까? 라는 궁금증이 나를 사로잡았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민준은 무려 2달 만에 체지방률을 1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곧 친절하게 자신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루틴인 유산소 운동과 저칼로리 식단을 병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단식 모방, 식단,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FMD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 식단이 특히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에 매료되었다. 빨리 체지방 줄이는 건 흔한데 건강하게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라며 민준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식단은 정말 특이했다.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방식이었다. 간헐적으로 먹고 대체로 강도가 높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하여 신진대사를 끌어올렸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중과 고집으로 몇 주가 지나고 나니 그의 몸은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변하였고 그의 자신감 역시 하늘을 찔렀다. 한 번은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의 다이어트법을 묻는 일도 생길 정도였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입소문이 번져갔고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다이어트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민준은 결국 계획한 목표에 도달했고 그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회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과 멘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마지막 조언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 체지방을 줄이는 비법은 대단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끝까지 해내는 결단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조언을 활용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의 건강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녀만의 비법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부부가 그녀를 찾아와 건강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띄우며 슈퍼푸드라는 중요한 단어를 꺼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했다고 한다. 그녀가 가장 많은 효과를 본 슈퍼푸드는 바로 케일이었다. 케일은 비타민 K,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할머니는 퀴노아를 자주 먹었다. 퀴노아는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일 뿐 아니라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과 다양한 섬유질을 제공해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도왔다. 덕분에 그녀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살이 쉽게 찌지 않았으며 혈당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매일 일정량의 바나나도 섭취했는데 바나나는 포타슘이 가득하여 심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또 블루베리를 사랑했다.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는 두뇌 건강을 지원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작은 열매는 그녀에게 보물이었다. 특히 비타민C와 K, 그리고 섬유질의 출처로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젊은 부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으며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작은 변화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푸드를 섭취하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후로 젊은 부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슈퍼푸드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평소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도 맑아졌으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게 섭취한 슈퍼푸드들은 그들의 몸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켰고 그들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지혜를 배워갔다. 이렇게 슈퍼푸드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었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파했다. 그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작은 씨앗이 되어 매일매일 그들을 더 건강한 삶으로 인도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민수는 최근 들어 잦은 감기로 고생하고 있었다. 자주 감기에 걸리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민수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중요하지만 민수는 자연의 힘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싶었다. 그는 다양한 책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민수는 마을 장터에서 생강과 꿀을 사기로 했다. 그는 생강차에 꿀을 타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즉시 생강차를 끓여 마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날씨에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민수는 마늘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어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민수는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고기 요리에 다진 마늘을 넣어 먹으며 그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감기에 덜 걸리게 되자 마늘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수가 발견한 또 다른 자연식품은 차가버섯이었다. 차가버섯은 자연에서 채취한 버섯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민수는 이 버섯을 채로 만들어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셨다. 그 결과 매일 아침 피로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민수는 브로콜리, 아몬드,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도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식품들은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민수는 이 모든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나서야 민수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자연의 힘이 이렇게나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민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은 동네 모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연식품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나누었다. 그 모임은 점점 규모가 커져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자연의 힘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다. 민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우리 몸을 위한 자연의 선물은 그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강력한 약이나 특별한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의 식탁 위에 놓인 자연식품들로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는 민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이기도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린 가을 아침, 지영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항상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육체적 피로와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여러 작은 건강 문제를 겪게 된 후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지영은 본격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다소 막막했다. 식단에 대한 정보는 넘쳐났지만 어떤 것이 자신의 몸에 잘 맞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러 연구 논문과 영양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건강한 식생활의 원칙 중 가장 기본은 각 식사에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선 식단의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아질산염과 합성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생과일을 선택했다. 아침 식사로는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과 신선한 사과, 그리고 플레인 요구르트를 먹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 중 이틀 정도는 여전히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었고 그럴 때마다 지영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갔다. 며칠 후 지영은 더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의욕이 넘쳤고 낮 동안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예전과는 달리 뇌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어주었고 지영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졌다. 몇 달이 지난 후 지영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었다. 피부가 맑아지고 체중은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모습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영은 균형 잡힌 식단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지영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며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건강한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창조하며 자신의 식습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요리하는 동안 느껴지는 창의력과 만족감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건강한 식단이란 것이
몸이 건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영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그녀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녀의 삶에도 여러 색깔을 더했다. 지영은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녀는 이제 이 말이 단지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균형 잡힌 식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그 가치를 전파하는 데 큰 기쁨을 느꼈다. 오늘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균형 잡힌 아침 식사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일 것이다.